7시 13분입니다. 스톱됐습니다. 그리스 금융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걸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의 최희갑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소리 지르고 물건 사려고 하고 하루에 뭐 7만 원밖에 못 나오는 그리스 사태 보면서 정말 걱정되는데 이게 지금 디폴트가 왔다고 보는 겁니까? 바로 직전이라고 보는 겁니까? 오늘 결정이 될 텐데요. 네. 사실은 디폴트라기보다는요. 네. 이게 공적 채무에 해당됩니다. 왜 공적 채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채무하고 달라서 디폴트가 발생한다고 해서 곧바로 디폴트가 법률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채무를 그냥 연체 또는 유예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빚을 계속 못 갚고 있는 상태로 그냥 간다 그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97년에 12월 8일으로 기억하는데 IMF 외환위기 오면서 98년에 혹독하게 겪었는데 현실화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좀 기술적인 면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그리스가 못 갚는 부채의 내용이 사실은 IMF에서 빌려받은 자금 16억 유로에 해당됩니다. 네. 근데 이제 IMF 규정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따르면 이제 법률적으로 그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규정에 따르면 IMF에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용어로 법률적인 용어로 채무 연체 또는 채무 유예로 불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IMF 자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금의 목적이 일반적인 차입이 대여가 아니고 이게 원조나 구제 금융이라는 공적 자금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조 및 구제 금융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상황이 요청된다면 그리스가 이에 해당되죠. 지금 당장 지난 2010년 이래 5년 이상 계속 똑같은 경제 상황이 반복되니까요. 네. 사실상 그리스는 이제 원조 및 구제 금융이 필요한 국가라는 게 공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IMF에서도 이것을 이제 디폴트라고 볼 수가 없고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7월 20일부터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그리스 은행들이 사실은 유럽 중앙은으로부터 빌려온 자금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금들은 실제로 상환을 못하게 되면 곧바로 디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것은 국가 부도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렉시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하고 엑시트하고 단어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단어가 늘 있었던 건가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일반 상식 용어가 생겨난 셈이죠. 네. 출구를 의미하는 엑싯을 네. 그리스의 GR 뒤에 갖다 붙이면 이제 그렉시트가 되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스가 지금 유로존에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 연합으로부터 탈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는 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유럽 연합 탈퇴도 아마 있다고 한다면 국민투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로 봐서는 이제 그리스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50% 이상은 유로존 탈피를 사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우려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유럽 하면은 이제 메르켈이 가장 강세가 아니겠습니까? 예. 네, 메르켈은 어떤 자세를 그동안 보였나요? 그리스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입니다. 네. 2010년에 1차 구제금융을 받았고요. 2년 뒤인 2012년 2월에 또다시 2차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네. 그랬다가 지난 1월에 새로운 정당 시리자가 집권을 하면서 2차 금융안이 연장이 4개월간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오늘이 연장되었던 구제금융안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네. 보통 이제 개인 단위도 그렇습니다만 국가 단위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자 간에 이루어진 구제금융이 5년 이상 이렇게 질질 끌리고 있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메르켈 총리 입장에도 그렇습니다만 채권금융기관이나 또는 IMF 입장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신뢰감의 위기 상황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다 한다면 결국은 국제 채권 금융단이나 IMF 입장에서는 좀 더
실현 가능한 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뭐 정말 우리는 뭐 가뭄에 메르스에 사실은 이중고에 그리스 금융이 우리에게 불똥이 튄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뭐 제한적이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요. 아무래도 세 가지 점에 비롯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국제 신용평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에 무디스가요,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AA3 전망을 긍정적으로 올린 바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내년에 AA2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라 주가에 비해서 그리스 요 디폴트 위험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우리나라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그리스 대외 무역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냐인데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0.2%입니다. 아, 네.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실질적인 문제는 이제 금융거래인데요. 금융거래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외 채권이 전체 채권의 0.8%에 해당됩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데이터를 전체 전반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리스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현실적으로는 작습니다.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네. 그리스가 유럽의 경기 침체 위협을 주고 이게 세계 경제에 영향에 따른 또 우리나라의 파급 효과가 있는데요. 그 점은 이제 각별히 좀 더 네.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발 악재, 그럼 이제 유로화가 떨어지고 또 달러는 이제 강세가 되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유럽 쪽하고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채무나 뭐 이런 수출이나 이런 것에는 영향을 받겠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로화가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대외 채권국이기 때문에요. 네. 유럽 채권을 금융기관이 또는 일반 투자자들이 얼마나 쥐고 있냐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상황별로 그 비상계획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치권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시나리오가 작동할지 하는 걱정이 그냥 함께 됩니다. 아유, 교수님, 경제학 교수들도 요새 정치 걱정 많이 하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최유갑 교수 말씀 들었습니다.